무등 경기장, 광주 체육의 역사 그 자체인 곳입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해태 시절부터 무등 경기장에서 야구 역사를 써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엔 아시아 최고 시설의 야구장이 들어서게 됩니다. 지난해 11월 그 첫 삽을 뜨는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1965년 지어진 광주 무등 경기장의 축구장은 헐리고 말았습니다. (2010년 12월) 광주 시민 프로축구단 광주 FC가 창단식을 가졌습니다. K리그 16번째 구단, 대구, 인천, 경남, 강원에 이어 5번째 시민구단이 탄생한 겁니다. 하지만 기대보단 우려가 앞설 뿐이었습니다. 광주는 1983년 프로축구가 출범한 후 2003년 군인팀 상무가 결성되기 전 20년간 프로축구와 인연을 맺지 못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축구보다는 야구에 대한 향수가 짙은 곳이죠. 더구나 상무팀이 K리그에서 중하위권을 맴돌았기에 오히려 축구 열기를 식히는 역효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축구? 몰라요. 잘 몰라요. FC가 축구라는 것밖에. 네, 상무 군인 소속된 팀들 아닌가요? 남궁도 선수. 네. 그런 광주에 시민구단이 둥지를 튼 것입니다. 화려한 스타 플레이어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대부분 언론의 관심을 받아보지 못한 신인 그리고 무명의 선수들이었습니다. 대표급 선수도 없는 신생팀을 지지해주는 시민들이 많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 차례 걸친 시민주 공모에서 19,000여 주가 청약됐고 15억 원의 기금이 마련되는 등 제법 프로구단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구단 목표에게는 턱없이 부족했죠. 대기업의 후원을 받지 않는 시민주 구단의 경제적 어려움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선수들이 훈련하고 연습할 연습구장이 없다는 것. 사실 지금 우리 광주FC에는 전용 연습구장이 없기 때문에 시청이나 각 대학의 도움을 받아서 여기저기 보금자리 없이 떠돌이 훈련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 강원, 경남 같은 경우에는 각 시도청에서 마련해준 전용 연습구장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 같은 경우도 올 6월쯤에 전용 연습구장이 완공될 계획이고, 또 대구도 전용 연습구장뿐만 아니라 전용 축구장을 지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뛰어난 성적, 선수들의 경기력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전용 연습구장, 우리의 보금자리가 꼭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전용 연습구장이 없는 탓에 K리그 개막 며칠을 앞두고도 이곳저곳 옮겨 다녀야만 했습니다. 옮겨 다니는 시간 때문에 선수들의 피로는 더욱 누적됐죠. 광주 월드컵 주 경기장은 경기가 있을 때만 사용해야 합니다. 옆에 있는 보조구장에선 연습을 할 수 있지만 상태가 안 좋은 날은 잔디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결국 월드컵 보조 경기장을 비롯해 무등 경기장, 상무 시민공원 등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메뚜기 훈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등 경기장 축구장마저 없어졌으니 그나마 연습장 한 곳이 더 없어진 셈입니다. 그뿐인가요? 구단의 선수 운용팀 직원은 겨우 4명. 관중 입장에서부터 경기 진행까지 모든 걸 챙겨야 합니다. 개막전 하루 전까지 철야 근무는 다반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개막전이 1년의 시작이다 보니까 그 개막전이 거의 반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되게 중요한 경기이고 그만큼 여러 사람들의 관심이나 이목도 집중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야간까지 근무를 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수들의 전용 클럽하우스도 없습니다. 광주시 서구에 있는 원룸 2개 동을 빌려 선수단 숙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명씩 사용하는 선수들의 방, 선수들 체격보다 그리 크지 않은 침대가 그들의 잠자리입니다. 방이 좁다 보니 생활용품을 놔둘 공간도 없고 간단한 빨래는 선수들이 직접 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칭 스태프들도 다른 건물에 2개 방을 임대해 생활하고 있습니다. 경기는 물론이고 연습 때도 땀 범벅이 되는 선수들. 일반인과 함께 사설 피트니스 클럽을 이용합니다.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식당도 비좁기 그지 없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의 표정은 늘 밝습니다. 네, 먼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선수단 숙소는 원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룸 주변에는 상가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어서 선수들이 운동이 끝나고 저녁에 충분한 휴식을 취해줘야 되고 편안하게 쉬어야 되는데 원룸이다 보니까 주변 상가들에서 뭐 이렇게 사람들이 술을 먹고 시끄럽게 하다 보니까 선수들이 이게 동요되고 어느 정도 컨디션에 지장이 있어서 경기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선수들이 정말 경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선수들만의 공간인 클럽하우스가 꼭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3월 5일) 광주FC 개막전이 홈구장인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광주 월드컵 경기장은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4강 진출에 쾌거를 이룬 곳이죠. 홈구장에서 열린 개막전이지만 모두가 광주FC의 열세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승부욕을 불태웠을 뿐. 기대 반 우려 반 시작된 경기. 박기동이 갔어요. 자, 박기동이 자 이번에는 사이드로 치고 들어갑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살짝 넣어줬고요. 발에 걸리네요. 후반 5분 허재원의 센터링을 받아 문전서 박기동이 헤딩슛으로 자신의 K리그 1호 골을 신고했습니다. 짜릿한 첫골, 하늘을 날 듯한 기분이죠. 주닝효 선수의 저런 순간적인 기쁨은 잠시. 박기동의 선제골 1분 뒤 내리 2실점하면서 패색이 짙어갔습니다. 한 점 더 실점을 하고 마는 광주FC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2대1로 역전을 당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지금 주앙 파울로 선수가 하지만 광주FC는 후반 20분 브라질 용병 주앙 파울로를 투입하며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후반 33분 상대 아크에서 혼전 중에 페널티킥을 얻은 상황. 골식을 지금까지 해줬던 그런 선수입니다. 국가대표 시절에도 그랬고요. 김동섭이 오른쪽 구석으로 골을 성공시키며 2대2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네, 역시 모든 시민들의 어떤 호응에 관중들도 다시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팽팽한 승부가 이어지던 후반 37분. 자, 이번에 김동섭. 자, 안쪽으로. 김동섭의 패스를 박기동이 감각적인 오른발 슛으로 마무리하면서 1점 추가. 개막전 경기 2골을 성공시키고 맙니다. 3대2 개막전 첫 승. 설마 했던 승리에 관중들은 함성을 터뜨렸고 열광했습니다. 그것은 우려가 기대로 뒤바뀌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아주 킬러로서 득점을 첫 해에 경기가 끝나자 코칭 스태프와 선수들은 얼싸안고 기뻐했습니다. 일단
일단은 첫 경기를 운동장을 가득 채운 함성. 관중들은 목이 터져라 광주 FC를 외쳤습니다. 선수단은 대형 구단기를 펼쳐들고 운동장을 돌았습니다. 기분이 진짜 엄청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로 표현을 못할 만큼 큰 실수를 했죠. 이렇게 해서 골을 먹고 그래서 다행히 이제 선수들이 너무 열심히 뛰어줘서 이겼는데 많이 좀 떨렸어요. 그때 당시에. 오늘의 MVP는 누가 뭐래도 박기동 선수. 프로 데뷔 신고식을 일본 제1리그에서 화려하게 했던 그였지만 고대했던 일본 무대는 동계훈련 때 찾아온 부상으로 목구름이 드리웁니다. 결국 그는 한국행을 택했고 이날은 명실공히 K리그 최고 스트라이커로 등용문이 되는 날이었죠. 일단 그때 2대1에서 결승골을 넣을 때는 그때는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서포터 쪽으로 달려가서 그냥 좀 어설픈 세레머니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시 국가대표팀 감독이었던 조광래 감독의 눈에 들어 국가대표로 발탁됩니다. 당연히 최만희 감독님께서 저를 추천해 주시고 운이 좋아서 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국가대표 당연히 되는 게 당연히 축구 선수 당연히 꿈인데요. 이렇게 빨리 찾아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광주FC의 첫 승, 그것은 작은 기적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역대 광주 월드컵 경기장 프로축구 최다 관중인 3만 6천여 명이 몰려들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광주FC의 돌풍을 예고하는 전주곡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광주FC는 첫 승 이후 4연패의 늪에 빠집니다. 이걸 놓칩니다. 김동석. 그땐 좀 분위기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저가 그때 PK 났을 때 나기 전까지는 되게 경기를 잘했었거든요. 근데 그 PK 나고부터 실축을 해서 좀 분위기 흐름이 바뀌면서 골을 좀 많이 먹었던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도 좀 많이 아쉬운 경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슈팅! 그러자 그동안 걱정했던 우려의 목소리들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자, 위험해요. 다시 한번 헤딩. 기다렸던 듯이 쏟아지는 주변의 냉소. 그렇지만 선수들은 동요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연패를 하면 기분은 좋지 않죠. 저희가 또 신생팀이었고. 그런데 경기 내용은요, 4연패 하는 동안 경기 내용이 저희가 만족하지 못하면은 더욱 아쉬웠겠지만 경기 내용이 좋았기 때문에요. 좀 조금만 더 보완하면은 연패는 금방 깨질 거라고 생각했고요.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연패에 대해서는 크게 연연하지는 않았고요. 경기 내용에 대해서도 만족을 하니까요, 서로가. 선수들의 기대처럼 광주FC의 돌풍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신생팀 광주FC와 호화군단 FC 서울과의 경기 처음은 서울이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전반 34분 광주의 이승기가 패스한 공을 주앙 파울로가 깔끔하게 오른발로 상대팀의 골문을 갈랐습니다. 주앙 파울로의 멋진 골 세레모니. 얼마나 고대하던 승리였습니까? (1대0) 승리. 첫 승 후 4연패에 빠진 팀엔 희망의 불씨였고 2승을 기다리던 홈팬들에겐 보답의 선물이었습니다. 그 몫을 용병 주앙 팔로가 해낸 겁니다. 이기겠다는 선수들의 투지는 최만희 감독의 자신감이기도 했습니다. 전북 핸드모터스 코치 할 때 감독님으로 7년간 모셨어요. 모셨기 때문에 일단은 뭐 아주 열정이 있으시죠. 축구에 대한 열정. 그리고 선수들과 함께 하면서 그 모범적인 생활을 보여주시면서 정말 축구에 대해서 많이 또 연구를 하시죠.
그동안 뭐 박사과정을 통해서 축구 지도자 모형도 만들어내시고 그런 어떤 이론과 그리고 실전 현장에서는 그 열정을 가지고 띄워주는 그런 아주 모범적인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신생팀 광주FC의 첫 사령탑을 맡은 최만희 감독. 지난 32년간 고교팀부터 프로팀까지 여러 팀을 이끌면서 신생팀 조련사로 명성을 날렸던 감독 입장에선 모두가 광주FC를 꼴찌 후보로 지목한 것도 내심 불편했습니다. 성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아마 제일 하위로 가지 않겠느냐는 다 축구의 그 전반적인 그런 예상을 했었는데. 그는 자신 있었습니다. 그가 가장 큰 실력으로 평가하는 것은 바로 열정이었습니다. 뭐냐 이거 됐어. 에이 골 빨리. 신생팀 광주FC 평균 연령 24세. 그들에게 화려한 경력과 스타는 없었지만 젊음과 패기가 있었습니다. 최 감독이 축구의 새바람을 일으키겠다고 공언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건 새로운 팀의 광주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컨셉으로 가려면 우선 열정을 갖고 정열적으로 경기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우선은 젊은 선수 유지로 선수를 구성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대학을 졸업한 선수들 유지로 그때 당시에 그 많은 우려를 축구 팬이나 축구인이나 여러 사람들이 우려를 했지만은 저도 감독으로서는 우려를 안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우려를 좀 이렇게 잠식시키면서 선수들하고 함께 같이 열정을 보일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에서 선수를 일단 처음에 구성을 했습니다. 광주FC는 용띠 구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용띠 선수만 15명. 용띠를 가진 선수만으로 코치를 포함해서 베스트 11, 팀 하나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용띠 해 중에서도 또 흑룡띠더라고요. 흑룡띠. 용띠 중에 좀 얼굴이 까만 애가 없어가지고 제가 제일 잘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띠생들 중에도 유독 눈에 띄는 선수가 있습니다. 흔하지 않은 코스염, 검은빛 피부, 김은선 선수인데요. 네가 여가 있어. 여가. 요 볼이 오면 여기가 왜 있어? 네. 초등학교 시절부터 축구 잘한다는 소리를 귀에 달고 다녔던 김은선 선수. 타고난 축구 실력 덕에 지금보다 더 잘 나갈 수 있었지만 동생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어떤 조건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은선 선수와 동생 은수 씨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모두 같은 학교 출신입니다. 일단 중학교까지는 그 집이랑 근처에 있는 인천 만수, 우북 만수중을 이제 가깝고 또 같이 올라가게 됐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는 동생이 아무래도 좀 축구 쪽에 있어서 좀 기량적으로 좀 많이 뒤처졌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갈 때 저희 이제 집 사정상 둘을 나눠서 이렇게 축구 회비나 이런 게 내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제가 항상 고등학교를 갔는데 동생을 이렇게 같이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달고 가다 보니까 대학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그런 조건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동생을 잡고 제가 데리고 가게 되었습니다. 인천의 한 작은 공방. 이 공방은 이곳에서 16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찾아오는 이웃의 눈빛만 봐도 무엇을 얘기하는지 알 수 있는 김강현 씨. 바로 김은선 선수의 아버지입니다. 세공 기술 덕에 아들들을 교육시킬 수 있었습니다. 삼부제의 삶의 방편이 돼주는 이 작은 공방. 좁은 공간이지만 틈이 허락되는 곳엔 김은선 선수의 사진과 그가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메달과 트로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부모의 이혼으로 엄마의 손길이 한참 필요한 어린 시절, 아들들을 외롭게 만든 것이 늘 미안할 뿐입니다. 어려운 살림에
두 아들 모두 축구를 시킨다는 건 너무나 벅찼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부담을 덜어주고 말없이 맏형 노릇을 하는 김은선 선수가 너무나 자랑스럽고 대견했습니다. 무조건 좋죠. 뭐. 항상 행복하고요. 게임을 볼 때마다 행복하고 또 아들이 뛰는 모습을 보면 항상 즐겁죠. 다른 건 생각도 없습니다. 보면 좋아요, 그냥. 아들이 뛰는 모습만 봐도 행복하다는 아버지. 네네. 보시겠습니까? 그런 아들이 영상 편지를 보냈다는 말에 살짝 긴장하는 김강현 씨. 먼저 두 아들이 정말 지금까지 또 정말 또 나쁜 길로 빠질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도록 아버지가 항상 저희를 좋은 길로 이렇게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그런 분이고, 또 제가 나중에 아들을 낳는다면, 자식을 낳는다면 정말 저희 아버지처럼 자식을 키우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존경하고 또 우상이죠, 저한테는. 제가 크면서 아버님한테 이렇게 막 연락도 잘 안 하고 또 나이 먹으면서 좀 그랬는데 그냥 마음속으로는 항상 고맙고 그랬는데 겉으로는 아버님한테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질 못했어요. 또 제가 또 집에도 잘 안 가요. 일부러 집에 가면 마음이 아프고 아버님은 집에 오길 바라는데 휴가 때나 저도 항상 그냥 집에 잠깐 있다가 다시 숙소 들어와서 운동하는 게 편했고, 항상 고등학교 때부터. 근데 이제 집에서 나올 때 아버님 보면 또 찡하고, 그래서 말도 진짜 사랑한다는 말도 진짜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하고는 싶었는데, 정말 앞으로 더 같이 살아갈 날이 많겠지만 지금까지도 저희가 부족함 없이 그 선 안에서 항상 저희를 또 자기 자신보다 저 아들들을 더 챙겨주셔서 감사드리고 고맙고 사랑합니다. 아들의 영상편지에 눈물을 흘리고 마는 아버지. 항상 아이들을 키울 때 제가 많이 부족했고 너무 강하게만 아이들을 대해서 조금 부드러운 게 제가 없어갖고 아이들한테 그게 가장 미안하죠. 은선이한테 하고 싶은 말은 아무 탈 없이 여지껏 잘 자라줘서 참 고맙고요. 또 항상 제 모든 것이 그 은선이나 또 은수 두 아들에게 모든 게 있기 때문에 하여튼 자랑스럽고요. 또 아이들한테 고맙습니다. 은선이가 자기가 정한 그 목표를 천천히라도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아빠의 바람이고요. 항상 고맙고 사랑스럽습니다. 어둠이 걷히기 전 광주FC 선수들의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훈련이란 투지와 체력을 키우고 경쟁심을 자극하는 것. 가장 기본인 패스 연습부터 철저히 시작했습니다. 축구의 카운터 어택. 지금 헐기에서 지금 이거 지금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볼을 돌리는 연습도 되고, 뭐 뺏으면 바로 공격으로 나가면서 갈 수 있는 역할도 되고, 아주 이거 훈련이 잘 되면 좋죠. 여기.
문제점으로 지적된 골 결정력을 개선하는 훈련도 집중적으로 이뤄졌는데요. 훈련 도중 최만희 감독의 눈과 입은 쉬지 않습니다. 현이, 니 턴! 똑바로 해! 직접 그라운드에 뛰어들어가 함께 뛰고 소리도 지릅니다. 보고, 또 패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은 즉각 지적하죠. 연습 경기도 그들에겐 실전처럼 중요합니다. 경희대학교 팀과의 연습 경기. 결과는 아쉽게도 1대1 무승부. 선수들은 긴장했는지 잦은 실수까지 범했습니다. 네, 후반에 골 먹어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마지막에 집중력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런 점만 보완한다면 좀 앞으로 경기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골 먹는 게 좀 아쉽니다. 훈련은 상대팀과 싸우듯 자신과도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고독한 훈련이 계속되면서 부상 역시 속출하는데요. 선수들에게 부상은 일상이 돼버렸습니다. 크게 부상은 없고요. 아무래도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이제 몸이 특히 오전 게임할 때는 몸을 잘 안 풀면 근육이 위축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몸을 잘 풀어야 될 것 같아요. 크게 큰 부상은 없어요. 나왔어. 야, 뭐야, 아직 안 했어. 그런데 어라? 이게 훈련일까요? 놀일까요? 못 잡았어. 형 나왔어요. 형 못 잡았어. 아야 처음 못 잡았어. 야, 카메라 씨가 가르쳤잖아. 아니 형 맨 처음부터 이렇게 뒤에다가 있었어. 너는 왜 이렇게 가까이 오냐? 아니 도대체 뭘 잡았다는 거죠? 뭐 하는 훈련이에요? 소발력이랑 태하는 운동인가? 순발력은 물론이고 자신을 압박해오는 상대 선수를 재빨리 피하는 것도 중요한 기술. 지금 그 연습이 한창입니다. 좀 움직여야지. 가만히 서가지고 오면은 안 돼. 본격적인 훈련에 들어가면 호랑이처럼 변하지만 평소엔 아버지처럼 따뜻하게 안아주는 최만희 감독. 그만의 독특한 카리스마입니다. 때론 혹독한 교관의 모습으로, 때론 동갑내기 모습으로 최만희 감독은 선수들과 함께했습니다. 팀이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선 한마음이 되지 않고는 불가능하죠. 다른 15개 구단과 광주FC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팀의 분위기입니다. 지금 제가 광주FC 선수단들을 보면서 선수들이 갖고 있는 품성, 또 가장 중요한 뭔가 해보자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단결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타 구단의 분위기가, 선수단 분위기가 좋다는 구단들도 있어봤지만은 사실 우리 광주FC 선수들 단 분위기 굉장히 좋고 하고자 하는 어떤 화합적인 이런 의지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습니다. 광주FC의 동력은 팀의 화합에 있었습니다. 아직은 한국말과 한국문화가 서툰 브라질의 주앙 파울로 선수에게 류정현 선수가 한국식 인사를 가르치는데요. 아직은 어색한가 봅니다. 브라질에서 이미 뛰어난 선수로 정평이 났던 주앙 파울로 선수가 본 광주FC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Foi o primeiro ano do time, né? Do Guangzhou. Então, foi um ano de experiência, o primeiro ano, mas a gente mostrou que tem qualidade o time. Então, dá pra gente chegar ali entre os 8, se Deus quiser, esse ano fazer um bom papel, melhor do que o do ano passado, né? A equipe é muito qualificada, tem um bom treinador, uma comissão técnica boa também, que dá condição da gente jogar, deixa a gente numa boa condição de tá sempre jogando bem. Então isso aí nos ajuda bastante. E se Deus quiser a gente vai fazer um bom campeonato esse ano. 때론 동지로, 때론 경쟁자로. 그들은 아무리 힘든 훈련과 경기도
그저 즐거울 뿐입니다. 그들을 품어 안는 감독이 있고 함께 땀과 웃음을 나눌 동료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쿤밍으로 전지훈련 떠나는 날, 지대가 높은 이곳 고된 훈련이 예상됩니다. 새벽부터 쿤밍에서의 훈련이 시작되는데요. 고산지대에 적응하지 못한 선수들의 몸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역할을 더 좋아야지 못했단 말이야. 에이! 역시나 부상자가 계속 속출합니다.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잔디 위를 뒹굴고 얼음찜질로 치료를 대신하는데요. 오랜만에 훈련에 참가한 선수들은 몸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자 아픔보단 괴로움이 앞섭니다.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운동은 오랫동안 쉬어가지고 저 컨디션 찾기는 몸이 마음대로 안 움직이니까 짱이네. 중국 동아팀과 연습 경기. 중국의 2부 리그 팀이지만 중국의 국가대표 감독이었던 시건보 감독이 구단주로 있는 팀입니다. 실력이 1부 리그 그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질 수 없는 경기죠. 그라운드에 눕는 선수들도 속출합니다. 그만큼 치열한 분위기. 신선 경기지만 한치의 양보도 없는 치열한 상황. 팽팽하던 경기, 우리가 상대팀의 골문을 가르면서 승리했습니다. 벤치에 있던 최만희 감독의 표정이 밝습니다. 감독님 오늘 경기 어땠어요? 열심히 했지. 열심히. 열심히 하니까 경기도 이기고 그렇게 흥기 그럼 집중이 그럼 해야지 경기를. 整体个人突出的球员不是很多，但是整体配合比较好。一个呢就是那个逼抢，抢断比较凶。另外呢在进攻当中比较简练，那个基本上打那个身后比较多。 저녁 식사 후 오늘 경기를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수비와 공격의 문제점을 세밀하게 관찰하는 시간. 오늘의 경기는 이기긴 했으나 선수들 스스로도 자신을 되돌아보고 상대 선수의 부족했던 부분을 지적해 주는데요. 의사소통이 부족했으며 유기적인 움직임에 의한 공격보단 단조로운 공격이 진행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경기가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순간 잘못도 곧바로 인정합니다. 패스보단 킥의 빈도가 높았던 것 같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몸 관리를 좀 더 잘하면 다시 경기력이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도움이 돼야 되는데 아직 많이 곧바로 실수를 바로 인정하는 선수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면서 호흡하듯 손발을 맞춰가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은 좀 그거 되게 신경 쓰면서 되게 좋게 말하려고 좀 목소리 톤을 낮춰서 좀 조용히 말했는데 그건 좀 고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팀원들도 이해해주고 앞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인정해줘서 같이
좋은 팀으로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 많이 한 것 같은데. 아니 너무 급하게 해가지고 막 말을 이제 적어서 그걸 만들다 보니까 좀 말을 더 붙여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자꾸 끊겨가지고 갑자기 사투리도 나오고 오늘 좀 긴장도 되고 근데 좋은 자리였던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저녁 단체 미팅이 끝난 후 선수들이 3355 모였습니다. 장기자랑 준비 때문인데요. 이번 전지훈련에선 최만희 감독이 특별한 이벤트를 제안했습니다. 이른바 유쾌한 전지훈련. 최만희 감독을 비롯해 코칭 스태프도 모두 선수들과 함께 장기자랑에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올 시즌을 준비하기 전에 이렇게 경기 훈련 힘든 훈련을 하면서 이제 몸도 힘들고 한데 이제 이렇게 조별로 7명, 8명씩 나눠가지고 이제 조별로 이런 장기자랑을 준비해서 이제 우리가 힘들 때 같이 서로 도와주고 힘을 내주고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부모님께서 이렇게 추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물론 몸도 힘들고 한데 그래도 이제 좋은 뜻에서 하는 거니까 저희 선수들도 이렇게 다 같이 좋은 뜻에서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평소 잘 부르지 않던 노래와 춤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코치들도 과감하게 망가졌습니다. 춤추는 모습을 보자 고향 생각이 났을까요? 몸치 선수들 옆에서 브라질 삼바춤의 현란한 스텝을 선보이는 주앙 파울로. 끝난 줄 알았지. 멘트. 끝난 줄 알았지. 감독님도 노래를 연습하고 계시네요. 생각처럼 쉽지 않지만 젊은 선수들과 함께 무대에 설 생각을 하면 지금부터 들뜹니다. 마음은 아직 20대 청년. 나 꿈이 있어요. 그 꿈을 죽어요. 나를 지켜봐요. 고음 불가. 감독님, 연습 좀 더 하셔야겠어요. 광주FC의 전지훈련은 고되지만 웃음이 있고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장기자랑이 열리는 날. 1등이에요. 연습 많이 했어요? 연습 많이 했죠. 모두가 들뜬 표정들입니다. 왜요? 어디 안 좋으세요? 가슴이 나왔어. 오늘의 심사위원은 박병모 단장과 용병, 보기와 슈바. 드디어 막이 올랐는데요. 잠시 감상 좀 할까요? 공연을 마친 선수들 다들 기대가 큽니다. 1등 하면 할 거예요? 네, 하겠습니다. 1등은 바로 좋아해라. 하겠습니다. 드디어 순위를 발표하는 시간. 장기자랑 꼴등은 최만희 감독이 함께한 4조. 박호진 선수 표정이 영 떨떠름하네요. 3위는 화려한 춤과 노래를 불러준 1조. 역시 못맛땡이 하는데요. 1위는 첫 무대를 화끈하게 열었던 2조와 영상물을 직접 제작해 잔잔한 감동을 준 3조에게 돌아갔습니다. 1등 공동수상이지만 감사드립니다. 다른 말 필요 없고 잘 쓰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고요. 저희 팀 선배님 빨간 스커트 화박 힘드신데 감사드리고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오늘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남은 기간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팀으로 갈 수 있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그들은 오늘 많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행복했습니다. 10마디 말보다 주고받는 눈빛이 더 정확한 팀워크가 이렇게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잘 잡았어야지. 아빠 잘 잡았어야지. 그래도 이 깜찍한 꼬마는 누구일까요? 화면을 보면서 불호령하는 꼬마 숙녀는 광주FC의 수문장 박호진 선수의 귀여운 딸 지우입니다. 그의 든든한 지원군이죠. 수원 삼성에서 광주로 이적해 주전 골키퍼 자리를 차지한 박호진 선수는 정규리그 전 경기에 풀타임 출장하며 광주의 골문을 사수했죠. 그리고 마침내 프로 통산 100경기 출장이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프로 데뷔 12년 만에 한을 푼 것입니다. 사실 뭐 대기록이라기보다는요, 어떻게 보면 같이 프로 들어왔던 선수들에 비해 상당히 늦게 이렇게 잡은 출장 기회인데요. 그때 뭐 수원에 있을 때 경기 출전도 많이 못했고, 정말 10년 만에 100경기 출장이면 선수들이 많이 놀렸어요. 정말 어떻게 10년 동안 100경기도 못 뛰고 어떻게 이렇게 살아남았는지. 그러니까 아마 그 10년 동안 100경기 뛴 거에 사실 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서 남은 게 선수들이 아마 거기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주저앉을 법도 하고 막 한데 이렇게 주저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이렇게 달려왔던 게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좀 크게 본 것 같아요. 삼성 시절 박호진 선수는 기량은 출중했지만 비운의 선수였습니다. 거미손 이훈재 선수의 그늘에 가려져 늘 벤치 신세를 면치 못했죠. 하지만 이훈재 선수가 독일 월드컵에 출전하면서 생긴 공백으로 주전 자리를 확보했고 그 이듬해 수원을 준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2007년 고질적인 발목 부상으로 또다시 벤치 신세를 지고 맙니다. 피로골절이라고 이렇게 피로골절이라는 건데요. 아마 2007년도에 처음 발견이 돼서 아마 그게 좀 주의를 좀 잘 못하면 재발이 좀 많이 되는 그 골절이어서 사실 좀 가볍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한번 부러지고 한 6개월 쉬어서 재활하고 또 복귀하려고 그러는데 또 부러지고, 그래서 아마 지금 그 부위만 한 4번 부러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술도 3번 했고, 그래서 수술하고 아마 운동을 좀 포기도 할까 생각 중이었어서 그때는 뛰지도 못할 상태였고, 사실 지금도 금이 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그래도 감독님이 좀 아프면 조절도 시켜주시고 해서 지금은 그래도 참고 좀 할 수 있는 편입니다. 포기했었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그러니까 되게 오랫동안 부상이었고, 그게 여러 부위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부상이 다리가 아프다든지 팔이 아프다든지 이랬으면 그래 운이 없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한 곳에 집중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부상이 왔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좀 이렇게 심적으로 지켜보는 사람으로서도 좀 지치고 또 안쓰러웠어요, 굉장히. 늦은 나이에 100경기 고지에 서게 된 광주FC의 맏형 박호진. 제2의 축구 인생을 살고 있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합니다. (10월 9일) 이날은 대구FC가 최근 2년 동안 대구 시민운동장을 홈구장으로 사용하다가 월드컵 경기장으로 복귀전을 치른 날입니다. 검증을 받은 감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광주가 지기는 했지만은 아주 두 차례 들어갑니다. 전반 9분 정민의 선제골로 광주FC가 앞서 나가는데요. 전반 36분 안성남이 한 골을 더 보태 승리합니다. 이날 광주FC는 시민구단 데뷔 이후
정기리그 최다승인 7승 타이 기록을 세웁니다. 그리고 4경기 연속 무패 기록을 이어갔는데요. 이때부터 광주FC엔 강팀 킬러, 고춧가루 부대라는 별명이 붙게 됩니다. 강팀 킬러, 고춧가루 부대 이미지 속에 스타 선수도 탄생하는데요. 가수 이승기와 이름도 같고 인기도 그에 버금가는 이승기는 주앙 파울로와 함께 팀 내 최다 득점을 올렸습니다. 광주FC의 돌풍을 주도하면서 마침내 2011 K리그 신인상을 거머쥐는데요. 신인상에 이어 국가대표로 발탁되는 영광마저 안았습니다. 이승기 선수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도 생각하면 꿈만 같겠죠? 시상할 때 막상 제 이름 딱 부르니까 아무 생각도 안 들고 뭐 준비도 안 했었고 말 멘트나 이런 게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었는데 올라가니까 너무 얼떨떨해가지고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너무 기분이 좋았었고 계속 시상식에 앉아 있었는데 핸드폰에 막 연락도 계속 오는 걸 느끼는데 이게 어떤 그냥 제가 시상식 이 부분에서 받은 것 같지 않은 그런 얼떨떨함 있잖아요. 그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광양 전용구장에서 열린 전남 드래곤즈와의 경기. 전반전은 탐색전이었습니다. 양팀 모두 0대0 득점 없이 45분을 소요했는데요. 후반전 광주의 뒷심이 발휘됐습니다. 후반 28분 김은선의 패스를 이어받은 주앙 파울로가 오른발로 때린 슛이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파울로입니다. 연장을 됐습니다. 최만희 감독도 좀처럼 드러내지 않는 웃음을 보입니다. 포르투갈 대신 한국행을 택한 주앙 파울로, 용병의 몫을 톡톡히 해냅니다. 그리고 경기 종료 직전 박기동이 패스한 공을 안성남이 골로 연결시키면서 2대0 완승을 거두는데요. 9승입니다. 최근 5경기 연속 무패, 원정 3연승의 쾌거였습니다. 그리고 광주FC가 또 다른 축구의 역사를 세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내가 그래도 프로에서 첫 시즌에 뛰어서 그래도 팀이 11위에 들고 또 9승을 했다는 그 자체가 너무 뿌듯하고 한편으로는 조금 성공했다라고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다음 시즌도 살짝 걱정이 되긴 했어요. 작년 시즌에 이렇게 좀 저희가 뭐 그렇게 잘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를 냈기 때문에 다음 시즌 때는 더 좋은, 팬들한테 더 좋은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거 역시 또 생각을 하게 됐고 많이 그래도 뿌듯했습니다. 9승, 시민구단 창단 첫 해에 최다승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이 여세를 몰아 시민구단 창단 첫 해 2자리 승수를 거두는 것입니다. 광주FC에 대한 열정 하나로 10승을 고대하던 광주의 홈팬들. 광주FC의 경기가 있는 날이면 경기장마다 뛰어다니며 목이 터져라 외치는 열정. 그들은 바로 광주FC 서포터즈입니다. 일단 저희 보장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더 아끼고 사랑하고 싶죠. 그리고 선수들 너무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사랑합니다. 제가 또 광주에 살다 보니까 광주FC 홈경기를 자주 챙겨가니까 이제 또 뛰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고 광주FC에게 더 특별하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사랑해요, 광주FC. 다른 그 무엇도 아니고 오로지 축구를 사랑해 모인 사람들. 경기가 시작되면 그들은 그라운드 밖에서 선수들과 함께 호흡하며 뜁니다. 광주FC 선수들도 창단 첫 해의 쾌거가 그들을 지지해주는 팬들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팬분들이 계셔야 선수들이 존재하는 거니까요. 네, 저희는 항상 감사함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보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년에 정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경기장 찾아주셔서 응원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저희 선수들이 그 응원의 힘 덕분에 힘이 날 수 있었고 정말 열심히 뛸 수 있었는데, 올해도 저희 광주FC가 운동장에서 또 팬들이 오기 전에 저희가 정말 열정적이고 멋진 경기력을 보여준 다음에 저절로 팬이 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 멋지고 정말 열심히 열정적으로 경기를 할 테니 팬 여러분들 항상 변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항상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광주FC의 선전에 잊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용병 보기 선수와 슈바 선수가 광주의 한 대학병원을 찾았습니다. 이곳 스포츠 전문 치료센터에서는 광주FC 선수들의 체력 관리는 물론이고 부상 치료를 도맡아 해주고 있습니다. 애정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광주에 시민구단이 처음으로 창단되었을 때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또 그만큼 우려도 많았습니다. 다행히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또 큰 부상 당한 선수도 없고 해서 저희들로서는 큰 보람을 느끼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도 뛰고 싶어요. 선수들처럼. 선수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힘을 쏟아낼 때 같이 달리고 싶은, 저도 선수가 되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체력이 안 돼서 아쉽긴 하지만요. 그래서 우리 선수들 참 열심히 뛰고 온 힘을 다해서 뛰어주는 모습이 참 주치인 저도 감동받고 더 열심히 부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요. 또 집중해서 저도 보게 되는데 참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신생팀에 대한 후원으로 인해서 주변에서 우려의 그런 목소리가 많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강팀을 잡는 그런 이미지로 광주FC가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됐고요. 거기에 더해서 박기동 선수나 김동석 선수가 국가대표 선발되고, 그다음에 이승기 선수의 끊임없는 돌풍이 이어져서 끊임없는 축구계 이슈 메이커가 됐었습니다. 그런 점을 바탕으로 해서 시즌 마지막에는 신생팀으로서는 가장 많은 승을 올리는 그런 쾌거를 이뤘기 때문에 저로서는 굉장히 효과가 많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상 못한 창단 첫 해의 쾌거는 후원사 협약으로 이어졌습니다. 해양 심층수를 생산하는 한 생수회사에서 선수들에게 물을 후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광주FC는 많은 젊은 선수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K리그에서 많은 돌풍이 예상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라운드에서만 만날 수 있는 감동의 드라마. 그 뒤에 그들을 소리 없이 지원하는 이들이 있기에 이 척박한 풀뿌리 축구에 빛과 희망이 드리우는 것은 아닐까요? 광주FC 홈경기 최종전이 열리는 날. 이날은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 시즌 두 번째로 많은 홈팬이 모였습니다. 그만큼 10승을 향한 마음이 절실했습니다. 자, 서비스가 전반 9분 수원이 골문을 먼저 두드렸는데요. 스테보의 슛이 광주의 오른쪽 골문을 통과시켰습니다. 순간적으로 스테보 선수를 놓쳤어요. 네, 맞습니다만은 스테보 선수의 골로 인해서 1대0으로 뒤지고 있는 광주. 선취골 선점에 실패한 광주는 한 점차 승부를 뒤집으려 공격력을 집중시켰는데요. 그러나 번번이 골망을 피해가고 말았습니다. 자, 헤드로 늘렸어요. 이게 자, 바퀴 너무 되어 있는데 심판 판정에 항의하다 최만희 감독이 퇴장당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그만큼 오늘 승리를 선수단과 홈팬 모두가 염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자, 저희가 여기서 선수들은 더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부상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자, 빨간 레드카드를 들려줘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감독이 없는 공백을 선수들 투혼으로 채워갔습니다. 많은 관중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한 골이 터진다면 분위기는 분명히. 벤치의 스태프들도 모두 서서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제발 한 골만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하지만 0대1 아쉬운 패배를 맛보고 맙니다. 오늘 경기 비록 10승의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모든 열정을 그라운드에 쏟았던 그들은 진정한 승자였습니다. 아쉬운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단 걸 눈으로 본 순간 믿어보기로 했지.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단 걸 알게 된 순간 고개를 끄덕였지. 맘먹은 대로 내가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그래 생각한 대로 도전은 무한히 인생은 영원히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